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경위가 좀 독특했죠. 정기국회 첫날을 맞아 국회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혔는데 검찰 소환 통보가 왔다는 보좌진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전쟁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이재명 측은 이미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대선 패배 2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불체포 특권을 얻었고 당대표로 선출돼 정치적 무게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소되더라도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도 고쳐 방탄복을 겹겹이 입은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사실상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민주당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운명도 함께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 휴일을 보낸 월요일인 오늘 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집중 포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민주당이 말한 전쟁의 큰 물줄기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우선 그 첫째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추석 홍보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페이지 분량의 한가위 홍보물을 공개했는데요. 홍보물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4, 5페이지에 걸쳐 윤석열 정부 100일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4페이지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 성적은 낙제점, 국민은 괴롭다라는 제목 아래 나라 안팎의 총체적 위기, 국정 전 분야의 무능 무책임, 권력 사유화, 정치 보복 혈안, 민심 외면, 국민 불신을 열거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5페이지에서 6대 참사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대 참사란 정치 참사로는 권력 사유화와 인사 참사, 국정 운영 무능, 경제 참사로는 고물가 고환율, 민생 위기 무대응, 방역 참사로는 코로나 오락가락 방역 대책, 정책 참사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번복, 안전 참사로는 인재 같은 재난재해, 외교 안보 참사로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꼽았습니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가져다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배경엔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의 독보적 화두는 이재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반면 국민의힘 내용은 일단 소강 상태입니다. 이준석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4일에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를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차례상 화두가 온통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뒤덮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함께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 즉 물타기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은 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제1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유였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실이 명백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현직 대통령을 고발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 시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당하게 생겼으니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걸겠다. 누가 봐도 물타기요 걸고 넘어지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2년 반 이상 조사했는데도 구체적 혐의를 찾지 못했던 건입니다. 여기서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진짜 이 의혹과 관련해 뭔가 있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이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이 건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오늘 민주당에선 이른바 쌍특검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미 쌍특검이란 말은 지난 대선 당시 나왔던 주장이기도 하죠.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면서 동시특검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걸 김건희 여사로 타켓을 옮겨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쌍특검 카드로 여권을 압박한 것인데요. 저희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 측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분위기가 김 여사 특검법을 가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데 김 여사와 왜 연관을 짓나 속아 웃을 일이라며 민주당 유전자는 물귀신 작전 유능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검 같은 경우엔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특검 요구에 국민의힘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요. 따라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말처럼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물타기 작전, 물귀신 작전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 아래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 각오는 되어 있는가 또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자세히 기사들을 읽어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윤 대통령 자신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만큼 한바탕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기가 대단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죄가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 친여 검사들이 벌써 기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물귀신 작전을 쓰자는 건 아니지만 논문 표절은 이재명 후보도 했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선 국민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경력을 부풀린 것도 대단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부터 오늘날까지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식 공격이 일부 민심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저공사 수주, 취임식 초청 명단, 장신구 대여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원래 민주당이야 이런 선전선동이라면 세계 최강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걸 방어하는 대통령실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탄핵 정국을 회상해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국민들은 언론의 가짜 뉴스를 믿었고 이게 결정적 패착이 돼서 광화문의 촛불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적극적 대처가 절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방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선제적 방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민심을 잘 헤아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때 표를 준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라. 또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반드시 단죄해라.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국민적 염원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에 투영이 되면서 표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원전 생태계 복원, 회복, 한미동맹 복원,
방만한 국가 운영의 단절 같은 국전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한 단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취임 100일이 넘도록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지층들의 이탈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국가라는 측면에서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단죄는 마땅히 실행에 옮겨져야 맞는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활개치는 작금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인내할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전쟁으로 규정하고 사활을 걸었다면 이기는 방법 외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